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건 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 이런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31일 중앙선관위에 등록했다니까 이제부터는 국민의힘이죠. 근데 미래통합당이 미래통합당 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 2월에 당 이름을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6개월 반쯤 됐습니다. 또 바꾸는 겁니다. 아니 그때도 말이죠. 총선을 2달도 채 안 남겨놓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국민들이 그 이름을 제대로 기억할 기간도 안 준 거죠. 그러고 총선을 치렀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총선 패배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에요. 사실 보면 그 민주정치를 제대로 한다는 나라 치고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입니다. 독특한 현상이죠. 그만큼 정당의 뿌리가 허약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여러분, 미국에는 이제 주요 정당이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이게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다른 정당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정당이 2개 정당인데 민주당은요 1840년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 쓰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1854년부터 쓰고 있죠. 그게 이제 토마스 제퍼슨 이 사람이 1792년에 주도해서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뿌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민주당, 공화당이 이름 바꾼 적이 없어요. 영국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는 지금 보수당하고 노동당이 이제 영국 정치를 이끌고 있죠. 근데 노동당이 이제 부상하기 전에는 보수당하고 자유당이 영국 정치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영국에는 본래 옛날 17세기부터 토리당, 뭐 휘그당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공화당도 보면요. 1854년에 그때 휘그당, 옛날 그 이전에 휘그당하고, 물론 영국 휘그당은 아니지만 휘그당하고 그다음에 그 흑인 노예 해방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그것이 공화당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토리당, 휘그당이 있었는데 토리라는 이름은 뭐냐? 아일랜드의 산적이랍니다. 그 다음에 휘그당은 스코틀랜드의 말도둑 뭐 이런 뜻이었다네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경멸하는 말로 불렀던 이름이라는 거죠. 그게 너 토리야 그러고 너는 휘그야 그러고 했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그래 우린 토리야 우린 휘그야 그래서 자기들 당명으로 삼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름이 그렇게 상징이지만은 한번 그게 입에 익으면 그 좋다 이거지. 내 이름이니까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토리당은 1832년부터 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됩니다. 그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자유당 이름은 휘그당에서 1839년부터. 노동당은 이제 1906년 여기서 전국 노동자 뭐 대표협회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신이 그러다가 노동당 이렇게 1906년부터 그 이름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인들 좀 우습게 하는 일본의 정당들, 근데 일본 정당, 한국 정당하고 또 다르죠. 이 자유민주당 1955년부터 지금 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명당이라고 있죠. 창가학회가 모태죠. 그런데 그 공명당은 1964년부터 또 일본 공산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 공산당은 1922년부터 있었습니다. 이름 한번 정하면 안 바꾸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자꾸 바꾸려 할까요? 우리나라는 이름에 유난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명소가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아도 가서 장명소에 가서 부탁하고 뭐 아마 당 이름 지을 때도 여러 사람이 장명소 뛰어다녔을 겁니다. 그런 점도 있고 그 이전에 뭐냐면 책임 회피죠. 전에 그 이름 가진 정당이 이제 우리 아니야 이거지. 그러니까 전에 그 다른 이름 가졌던 정당이 져야 될 모든 책임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외면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야 이래가면서. 또 하나는 뭐냐, 너무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니까 이 분위기 바꾸자.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그 이름 그대로 갖고 가면 국민이 우리를 더 이상 신뢰 안 해줄 거야 이런 위기감도 있을 거고요. 또 뭐겠습니까? 김종인이가 비대위원장으로 이 당을 이끌고 있어. 그러니까 내 정당으로 가는 거야. 자기 정당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끌고 있다. 황교안 대표도 그랬잖아요. 들어서기 무섭게 당 이름부터 바꿨죠. 물론 그 이전에 뭐 자유한국당이 민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미래통합당 돼서 민심을 얼마나 얻었습니까? 총선을 2달도 채 안 앞두고 말이죠. 예? 이름부터 바꾸는 바람, 그 이름도 발음하기가 좀 미래통합당. 나중에 익으면 발음하기가 쉽지만 그때는 이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국민들은 내가 이 지지해야 될 정당의 이름, 정확한 이름도 채 외우기 전에 총선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은 애초부터 패배를 아주 스스로 자초한 셈이 됐죠. 이렇게 이름 바꾸는 게 능사는 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래통합당이 이제 국민의힘 되면서 모처럼 바꿔보겠다는데 그게 찬물기 얹을 필요는 없고 덕담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자체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한 5년간 끌어오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민주당 그거 말고 신여당을 만들겠다고 해서 열린 우리당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취임한 그해 11월 달입니까? 그때 창당됐죠. 그런 이제 심리는 뭐였을까? 내 당이 되면 내가 이끄는 내 당.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었던 민주당 아니야. 나는 노무현이야. 나는 내 당을 만들어서 내가 이끌겠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당 안에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복잡한 일이 많으니까 차라리 새로운 당을 만들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었지만은 맥락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당의 문패를 이제 갈아달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알아주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은 내가 싫어했지만 이제 국민의힘 이 정당은 내가 좋아할 거야 그렇게 해줄 겁니까? 그 정당의 이름이 뭐다? 국민 이런 거창한 이름, 민주 이런 거창한 이름, 미래 통합 그런 그 속에 그 용어가 가진 그 의미 그거는 국민들 신뢰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 이런다고 해서 국민이 우리 불러줬어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실천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했어야죠. 그 점이 정말 아쉽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요, 누가 당 대표가 되든 제발 그 당 이름 가지고 문패 갈아달고 하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걸핏하면 정강정책 바꾸고 말이죠. 이번에도 보니까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유난히 어디다가 이름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자기 이름 새기는 거. 어떤 무슨 기념비에도 자기 이름 쓰고 무슨 현판에도 자기 글씨로 달고 싶어 하고. 그 얼마 전에 보니까 고속도로 개통 50주년 기념비라는 걸 세웠다면서요. 그거 어디 세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억에 남는 게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비문 뒤에다가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그렇게 새겨놨다는 것 아닙니까? 비석에다가. 아니 김현미 장관이 1970년 그 우리나라 고속도로 최초로 개통했을 때 그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김현미 장관 50년 전인데. 왜 그런데 꼭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굳이 하고 싶으면 대한민국 정부라든지 대한민국 국민 일동이라든지 쓸 이름 많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어디다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이름 새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고 또 당을 이렇게 쇄신한다면서 말이죠. 꼭 정강정책을 좀 손대요. 그래 또 바꿔요. 바꿔봐야 그게 그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우리가 그것을 신봉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정당이 그러면 우리는 공산주의를 추종한다.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용은 뻔한데 그 안에다가 또 말이죠. 용어를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또 그럴듯하게 부풀리는 거죠. 이번에도 보니까요. 또 이거 정강정책을 바꿔서 어떻게 했냐면 3개 부분으로 구성했답니다. 어떻게?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이것도 장황하게 그 선언식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의 믿음, 그 10개항, 또 기본 정책, 10대 정책, 이래가지고 3 파트로 나눠져요. 장황하죠. 굉장히 길죠. 모든 걸 다 잡아놓겠다는 그런 의욕이 넘쳐서 좋은 말은 다 넣었어요. 좋은 말 다 넣었죠. 너무 많다는 것은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예? 너무 많은 약속을 한다는 건 약속하지 않는 거나 똑같죠. 지금 국민의 힘을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 국회의원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또 그 핵심되는 당원들, 이 정강정책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걸 만드는 사람들만 기억하겠죠. 그 사람들 좀 지나면 또 잊어버릴 겁니다. 그때만 그럴싸하게 온갖 좋은 용어 다 동원해놓고 안 지키죠. 이제까지 지켰으면
이제까지 자기들이 표방했던 그 정강 정책을 충실히 잘 지켰다면 오늘날 국민들한테서 저렇게 외면당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안 지킬 걸 뻔히 알면서 또 만듭니다. 국민들이 계속 그걸 보고 그 관심을 가져주겠습니까? 아니죠. 특히 여기서 보면요, 우리의 믿음, 십계학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그 흉내를 낸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2004년에 마이클 하워드라고 영국 보수당 당수가요, 신문 광고에다가 16개항의 보수주의자의 신조라는 걸 냈어요. 그때 너무 이제 위축되어 있던 이 보수 정당, 보수주의자들을 좀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또 국민들한테 보수주의가 이런 거다, 이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광고를 냈던 겁니다. 근데 그건요, 보수주의의 신조는 참 들으면 바로 와닿습니다. 아주 평이하면서도, 아주 상식적이면서도.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국민들의 마음을 바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니까 여기 국민의힘에서 한 거 보니까 꾸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바로 딱 마음이 와닿는 게 아니라 일단 머리에 가서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그걸 감동을 갖고 들어주겠습니까? 읽어주겠습니까? 실패죠. 그러면 이미 그것부터. 그 다음에 정책은 또 뭐 그렇게 많습니까? 10대 정책하는 거 그 밑에 또 세부 뭐 이래가지고 30몇 개인가 이렇게 붙여놨던데, 이거는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져줍니다. 자기들이 그냥 그 형식, 요식을 갖추자고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죠.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또 헌법의 취지에 맞춰서 우리 정당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기 자유민주주의도 있죠. 자유시장주의도 있죠. 그 다음에 인권도 있죠. 거기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근데 대한민국 헌법에 일탈하는 그런 행위를 정당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우리의 지금의 가치는, 정치의 가치는 다 우리 헌법에 녹아 있다고 일단 봐야죠. 거기 다 돼 있어요. 그걸 또 뭐 표현 바꾸고 말 바꾸고 해가지고 그 장에 또 복잡하게 그렇게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옛날에 한나라 유방이가 천하 통일을 하고 있는데 약법 3장을 제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3가지 조문의 법을 내놨다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 고조선의 8조 근법이라고 했어요. 8가지 조항만 법을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예? 법이란 것은 그렇게 간략하고 명료한 게 좋습니다. 뭐 지금 오늘날 시대에 그런 걸 요구하자는 게 아니지만은 적어도 정당의 정강정책 같은 거는 그렇게 복잡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괜히 복잡하게 만드는 거 뭐 일하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 보면 옛날이나 지금에 똑같다. 그럼 국민들한테 오히려 더 큰 실망만 안기는 거죠. 이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제 앞으로 이 이름을 가지고 차기 대선 주자도 내놓고 해야 될 텐데 정말 이제 정말로 달라진 그런 모습을 꼭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이죠. 이 국민의힘 이 정당이 뭐 싹 와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요즘부터 이름은 옛날 민주당 무슨 당 하듯이 그 하기보다는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또 좋아하는 그런 추세가 그런 추세인 모양인데 그건 그렇다고요. 이거 지금 당장 또 지금 브레이크 걸렸어요. 제동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그거 17년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시민단체 이름이야. 초대 회장은 내가 했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17년이나 된 우리의 시민단체 이름을 당신들 왜 갖고 가서 당명을 하느냐. 이런 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참 난처하게 된 거죠. 물론 뭐 그걸 모르고 했겠지만은 얼마나 우습게 된 겁니까? 시민단체, 그 진보 시민단체가 쓰고 있는 그 이름을 갖고 와서 보수정당이, 하기야 자기들은 보수정당이라고 안 하죠, 이제는. 그 정당의 어쨌든 제1야당의 이름으로 쓴다. 이게 창피하게 된 거예요. 그냥 좀 더 진지하게,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지. 그렇게 연구도 좀 하고. 이렇게 되고. 또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과는 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국민의당 쓰니까 우린 국민의힘. 이것도 좀 너무 군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런 일을 할 때는요 진지하게 좀 심사숙고 좀 하고 정말로 많은 의견을 듣고 뭐 여론조사 해가지고 어떤 당명이 좋겠습니까? 국민이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무슨 어떤 위원회 같은 거라도 구성하든지 해가지고 진지하게 논의 좀 하고 그래서 그걸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 뜻도 묻고 당원들 뜻도 묻고 또 그것이 스크린도 해봐야죠. 이게 어디 다른 데 걸리는 데가 있나 없나 이것도 찾아보고 말이죠. 정청래 시민단체하고 이름 같으냐 안 같으냐도 그러면 금방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한이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